시작할 때쯤에 반반이다. 그런데 하락이 약간 더 많은 반반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1,400개 넘는 종목 파란불이고요. 상승 종목은 800여 개가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장 초반의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약간씩 둔화됩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워낙에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 기록하는 종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키워드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지금 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주식 잘못 잡으면은 다 지금 음봉 맞고 손실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도 계속 약한 모습이지만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어제에서 오늘도 장 초반 급등한 이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상승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부 중소형 들만 좀 강세 흐름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엔비디아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 장 초반에 급등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장 초반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뭐 STI라든지 가온칩스, 뭐 한미반도체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지금 전반적으로 아침에 고점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오히려 이런 쪽들을 사기 위해서 많이 버렸던 지금 바이오 섹터 쪽들 살짝 올라오는 거 눈에 띕니다. 제 눈에는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ABR 바이오 같이 항암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시장에서 좀 지배력이 있는 바이오 제약 업체들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들도 그닥 오늘은 좀 힘이 없는 상태. 엔터주들은 좀 어제여서 오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 속에서 하이브가 좀 추가 상승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양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뚜렷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이 조금 좀 석연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뭐니 해도 엔비디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기다렸던 실적이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뜨겁고 국내 관련된 종목분들도 뜨겁게 출발했지만 약간씩 좀 식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요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빠지면은 사긴 사는데 올라와서 뉴스가 나오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지금 시장이 일단 상당히 변동성 많이 커졌고요. 빠졌을 때 제대로 못 사면 올라갈 때 사면 무조건 지금 물 먹는 장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변동성도 커졌고 미국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시간에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이 그걸 좀 많이 담아낸 모습이고요. 어제 의사록 공개에서도 보면은 금리 인상은 없다 얘기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뉘앙스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이제는 좀 들고 가기보다는 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점에서 매수한 것들 내지는 보유한 종목들이 급등하면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서 넣어야지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원위치로 돌아오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매수하고 단기로 올라오면 매도할 수는 있지만 쫓아갈 필요는 없다. 지금 쫓아가면 무조건 물리는 흐름입니다. 아침에 반도체 쫓아가시는 분들 지금 다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커졌고요. 약간 테마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만큼 일정 부분 올라오면 자꾸 차익 실현하고 다른 쪽 많이 빠진 쪽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하면 팔고 다시 또 하락하면 그 종목을 다시 되사면서 수량은 유지하되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시장 따라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도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잘 활용하시되 리스크 관리도 같이 좀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요새 반도체는 각종 반도체 안에서도 각종 테마주들이 좀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있을 MWC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그때까지 좀 유효한데요. 근데 2월 달 안에 한번 피크를 고려하시면서 반도체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좀 병행하는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반도체는 쫓아가지 말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고 이번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중소형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종목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우리 증시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 그리고 2차 전지 국내 종목군들 내에서도 온도차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빠졌다라는 거. 지금 시장은 올해 시장 트렌드는 가격, 메리트, 가치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성장의 한 축에서 반도체가 가고 있는 건 맞지만 2차 전지 섹터들 생각해 보시면 리튬 가격 하락에 계속 많이 빠졌었는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리튬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중소형주다, 소재다. 그다음에 장기 하락한 종목들 안에서 미국 IRA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전지 섹터는 대형주보다는 다시 또 중형주. 작년엔 대형주 양극재가 주도했다라면 지금은 올해는 다시 또 꽤 오랫동안 쉬었던 중소형주 단에서의 흐름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전고체 전해액들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오고 있죠. 지금 엔캠이라든지 뭐 덕산 테코페아, 코스모 신소재, 에코앤 드림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후발로 올라왔던 쪽들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나노 신소재 어제 오늘 오름폭만 해도 거의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 그다음에 후발로 대주전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뭐 코스모학도 바닥 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 동박 쪽들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같이 이런 동박 섹터까지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분리막 쪽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어제는 WCP가 올라왔었습니다만 하락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바닥만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전액에서 첨보도 바닥에 좀 잡혀가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소형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2차 전지 소재단들의 시장과의 괴리를 좀 좁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근데 올라갈 때 역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이쪽도 좀 내려가면은 최근에 보시면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후발로 엄청 세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소형 안에서 좀 안 오른 종목들 찾기 노력 필요할 것 같고 대형주를 굳이 하신다면 뭐 리튬 쪽과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스코 퓨처엠 정도, 네, 요 정도가 조금 대형주 단에서 맞겠고 에코프로, BM이나 LNF도 역시 좀 리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항상 지수가 밀렸을 때 하락했을 때 이런 때는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심도는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에 계속 집중하는 반도체도 마찬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빠지면 사고 올라온 판다라는 되게 좀 단순한 논리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기술적 대응에 좀 순응하는 대응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2호도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 이어지고 하는 모습인데 간밤에 미국에서 리비안이 실적 내놨는데 실적도 안 좋았던 데다가 앞으로의 이 생산량 목표치도 하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대규모 대규모 감원을 하면서 개발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볼보의 전기차 쪽 라인인 폴스타 지분 볼보 쪽에서 좀 팔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글로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조금은 영향을 좀 덜 받거나 혹은 이런 뉴스와는 별개로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업황은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감산을 해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목표치를 잡아놨거나 아니면 많이 생산하던 부분들을 좀 줄여가는 규모죠. 그러니까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미국 시장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업체들이 그것과 그렇게 하는 것과는 좀 별개로 국내 2차 전지 업들을 본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중국산이 지배하던 부분에 있어서 되게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는데 중국산 소재주들이 이제 배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국내 소재들이 좀 끼어들 틈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이 하락을 계속하면서 이제 평가손들을 많이 받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들을 많이 받는데 요 부분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에 반도체도 최악이었고 지금도 사실 반도체가 엄청 좋은 업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와 이슈를 따라서 엄청나게 미리 가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도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낮에는 업황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주식들의 가치를 대비해 봤을 때 너무 주가가 싸다라는 논리 이런 부분들과 함께 소재, 국산 소재들에 대한 IRA법의 보조금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이제 리튬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중소형 소재단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가 많이 안 팔리고 덜 팔리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선제적으로 소재단에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이슈들이 주가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어쩔 수 없는데요. 또 추가 눌림목이 나오게 됐을 때는 역시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명확해집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틈새에서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쪽이 방산입니다. 상당히 돋보이고요. 많은 종목군들이 어깨를 나란히 맞추면서 엎치락 뒤치락 현재 고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이 방산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1에서 2% 정도의 상승불 켜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인데요. 이 두 개의 종목군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수가 올라오면 지수 때문에라도 끌려서 올라와야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무기가 이제 고갈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가성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실적으로 연결됐었는데, 수출 계약은 계속하는데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그 수은법 그게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할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자본을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를 받아도 수출을 못하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게 좀 자본금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방산 업체들이 뭔가 좀 수혜를 받게 되겠죠. 뭐 어차피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차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수출로 연결되면은 실적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수주를 받아도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를 짓눌렀었던 상황인데요. 수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부분도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IG 넥스원도 직전 고점까지 가면서 오늘 살짝 좀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 지금 3일째 고점권에서 약간 좀 뒤뚱뒤뚱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유효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제가 방산 얘기할 때 현대 로템만 제일 못 갔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3만 원 돌파 강하게 하면서 오늘 시세가 다시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방산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다음에 수은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일단은 좀 많이 올랐다. 좀 고점대 내지는 고점에서 지금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다. 이 부분 역시 가격이 부담이 되면 주가가 더 강하게 못 오르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현대 로템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쪽도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산주들도 강한 거 인정하지만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에 살짝 대비해보는 전략 좋겠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현대 로템의 방향성을 계속 주목해보시면 좋겠고, 로봇주들도 최근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대비하면 못 갔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지금 소라 나온 다음에 잠깐 올라갔다가 뭐 일부 몇몇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클라우드웍스라든지 뭐 오픈했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갔었는데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클라우드 웍스는 좀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확충 이거와 관련된 얘기 하면서 이런 거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많이 좋은 모습이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정 강하게 받았던 플리토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로봇도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도 조정 많이 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바닥이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로메카도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좀 변동성이 크면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에브리봇 같은 뭐 청소용 로봇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산업용 로봇 쪽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 대비 못 오르고 선조정받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 좀 시선을 이동해 주시면 좀 상대적으로 좀 수익이 난다.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은 거 다음 턴을 기다리는 대응이 지금 2월달은 당분간 계속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일단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못 올라간 인공지능 일부하고 로봇 쪽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대장주들도 지금 틈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정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레고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죠. 알테오제 이런 쪽들에게도 좀 시선을 계속 주면서 시장의 가격 메리트에 계속 좀 반응하시는 대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